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6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첫 번째, 환율에 대한 변동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 주 중반으로 가면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주 말에는 6월 18일 금요일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금리 인하를 확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5월달 개인소비지출 경제지표가 대기하고 있다. 이 이슈들이 이번 주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서 약간 피곤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 조 바이든입니다. 둘 다 상당히 올드하고요. 이미 우리는 트럼프 맛을 봤고 그리고 조 바이든 맛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엔 지금 건강 이상설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대선을 앞두고는 뭔가 기대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남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뉴욕 증시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엔비디아,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이렇게 버텨주고 있지만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식시장이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 놀아줄지,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죠. 지난 금요일 그 최상병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정청래 의원의 사회 그 능력, 그러니까 진행 능력을 보면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가로서의 이재명이란 사람을 응원하게 됐고, 야,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고 저런 사람이 도지사를 저렇게 잘하는데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될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응원을 해왔고, 그 이재명이란 사람은 지금 국회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행정가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국회의원은 사실 뭐 국회의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 국민의힘 같은 일명 보수라고 하는 그 찌질이들 국회의원들이 하도 등신 같은 짓을 많이 하고 하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굉장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최상병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뭐 새날 방송이든 아니면 뉴스 공장이든 나오셔서 순리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주식시장의 진리예요 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인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청래 의원이 사용하는 순리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의 순리예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물이 되게 무섭거든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쓰리, 물이 왜 무서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은요,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겨도 그 형태에 맞춰줍니다. 다 담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야, 너 불나면 불이 막 나지만 불은
재라도 남기지 않니? 근데 물은 싹쓸이한다? 싹 쓸어간다? 아무것도 안 남긴다? 그래서 불보다는 물이 더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이 물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약간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엄청 강한 힘을 좀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되게 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여하튼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식시장의 순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6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7% 상승했고요. S&P 500이 0.3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09% 하락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즉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블루칩 우량주가 상승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얘기였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S&P와 나스닥은 좀 하락했는데 다우지수가 올랐어.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거래일 동안 하루 증시가 쉬었는데 나머지 거래일은 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줬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순환매인 거냐?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이 올라가고 너무 뜨거워서 쉬는 기간 동안 다우지수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그 순환매냐?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거냐? 지금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과연 엔비디아가 과연 지금 고점이냐, 더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죠.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이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두 연준 위원의 발언이 화제가 됐죠.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나타내는 최근 지표들이 금리 인하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난 6월 중순에 봤잖아요. 5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됐죠? 그리고 이번 주 6월 28일 발표 예정인 5월 달 개인 소비 지출도 둔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하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발언을 보면 미국 경제는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소비자 지출은 약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순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순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되거든요. 표현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하루라도 먼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경기 침체 같은 불안감을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경기 둔화를 이상하게 포장합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은 좀 완화됐어. 마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웠다가 지금은 딱 마시기 좋은 차가 됐어. 이렇게 묘하게 포장지를 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할 거야. 왜? 너무 경제가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미지근하거든. 자, 다시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하자면 여러분 경제가요. 나쁘지 않으면, 그죠? 경제가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 동결해도 된다니까요. 연준의 금리 선택지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두 개밖에 없나요? 금리 동결도 있다고요. 근데 왜 자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얘기할까요? 경제가 너무 뜨거웠다가 지금 완만하다며요. 그러면 그냥 금리 동결해도 된다니까요. 즉 이 얘기는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게 대선 때문이든 뭐든 경기 둔화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아니야. 미국 경제는 지금 너무 과열되지 않고 완만해. 근데 금리 인하할 거야.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주시해야 된다. 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75bp씩 강력한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쭉 그리다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그 자연스러운 미국 경제 둔화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시장 분위기를 좀 볼게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대장주와 세컨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테마주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어떤 주식시장이라는 테마에 비유해서 코스피가 대장주고 코스닥이 세컨주라면 지금 코스닥이 더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코스피는 막 버티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날 2800도 한번 찍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금요일부터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 힘이 약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힘이 더 빠집니다. 이거는 순환매가 아니라요. 이거는 테마주에서 그 테마의 어떤 이슈가 힘이 빠지면서 이등주가 먼저 꺾이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지수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지금은 유동성 장세 아니고요.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가 좋다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높은 금리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금리가 진짜 높은 금리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금융위기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초저금리, 제로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의 금리를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런 비유 한번 해드렸어요. 찌질하게 돈이 없었을 때, 그때 진짜 일단 끼니나 채우자, 그렇게 막 먹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좋은 거 먹고 좀 건강 챙기잖아요? 다시 없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 못 먹습니다. 왜 그 미녀는 괴로워해서 주진모 배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지금 발렌타인 먹고 싶은데 다시 소주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그 적응하는 것,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5% 수준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꾸 전문가들은 이게 미국 경제가 지금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AI의 대장주인데 3일 동안 1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 하락폭은 2022년 12월
7일까지 3거래일간 14.4% 급락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을 6월 24일 월요일 날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MBC 뉴스 마지막쯤 됐을 때 신영증권을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들어봤는데 엔비디아 하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4월에도 이렇게 조정받은 적이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하락했었었는데, 즉 조정받았었는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6월 24일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셔야 될 텐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장 대비 3.02% 하락했고, 재미있는 멘트는요.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라는 졸라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보고서 제작 회사겠죠? 투자 회사겠죠? 레포트 회사니까 수석 기술적 전략가가 엔비디아의 조정은 꽤 건강한 것. 지난주부터 우리는 건강한 순환매를 보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기술주의 멋진 휴식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창기에 순리라는 단어를 지금 이 수석 기술적 전략가가 돌려서 얘기한 거죠. 지금 미국의 9월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 67.7%까지 올라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 확률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9월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 67.7%. 자, 금리 동결 확률 32.3%입니다. 이제 시장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는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냐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조정이다. 저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2011년도 그때 시장이 대장주가 뭐였습니까? 차화정 이러면서 대장주가 막 움직였고 그때 진짜 대장주가 OCI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가격이 한 60만 원대였는데 증권사에서 100만 원 간다 지랄 연병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OCI가 꺾였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조정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조정 시 더 사라. 이러한 개소리를 남발했죠. 자, 시장 분위기 이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만 저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고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 몇 개월 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처럼 이상하게 광분하고 이상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 올해는 세력주들이 워낙 지랄 발광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한다면 제가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왜? 워낙 시세를 쭉 뽑았다가 다시 밀어내고 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매매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시세를 뽑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테마 종목들의 이유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조금만 꺾이면 자꾸 털어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담하고 또 저도 정말 많은 주식 매매를 해봤고 제 안에는요. 한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조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종목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이 종목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종목 지금 많이 내렸는데 언제쯤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담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제가 추천하고 제가 관리하는 종목은 정말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여기에는 세력이 있고, 여기에 세력은 어떤 녀석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개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고, 이런 걸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종목을 감히 상담해 드리는 건 저는 솔직하게 잘 몰라서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언제쯤 올라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진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확한 이야기를 막 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더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갈 거야라고 쭉 얘기를 해드리고 꼭 제가 주의시켜드리는 부분은 추가로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추가로 사시면요 더 안 갑니다. 더 빠집니다. 라고 제가 협박 같은 협박을 하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은 시세를 뽑으면 굉장히 높게 뽑습니다. 진짜 막 보합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막 가요. 그러면 개인들은 상한가가 갈 줄 알고 뛰어듭니다. 상한가 안 보내고 밀리면 상한가 갈 줄 알고 들어갔던 개인들이 쫄아가지고 손절을 하죠.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면 개인들이 포기할 거고 뭐 계속 올라가면 좋을 거고 문제는 올해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 미치고 있는 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정심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 뭐 지수 올라가면은 지수 올라가면은 빠지고 빠지는 날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래 아직까지 세력이 관리하고 있구나 알았어 그래 언제 올라갈래 그래 좀 빨리 좀 올라가라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올라가면 딱 원하는 목표에서 깔끔하게 매도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센스 이게 올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그런 마인드를 조금 장착하시면 올해 개인들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그런 정말 개인들 정신줄 놓게 만드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녹음 중에 막 문의도 들어오고 막 여기 오피스텔에서 막 방송도 하고 그래서 계속 끊어지고 다시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얘기 또 하지 않았을까 막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6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